B-52 폭격기가 실제로 이란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휴전이 합의되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섰어요. 여기 성명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샤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원수와의 대화에서 그들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란으로 보내질 파괴적인 공격을 보류합니다. 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저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하는 데 동의합니다. 쌍방 휴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 참여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이뤘고 이란과의 장기적인 평화 및 중동 평화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가지 제안이 담긴 문서를 받았으며 이를 협상의 실질적 기반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쟁점들 중 거의 모든 부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합의되었지만 2주간의 기간이 있으면 그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중동 국가들을 대표하여 이 오랜 문제의 해결이 가까워진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이 제안한 것은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평화를 협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이 바로 그 제안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란 역시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현재 이 메시지를 이란 전역의 TV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전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후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휴전 발표가 마감 시한보다 약 1시간 반 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전투기와 폭격기가 이란으로 향하다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는 미리 합의가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역시 휴전 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최고 지도자도 직접적으로 이 합의, 즉 2주짜리 제안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것이 장기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우 임시적인 휴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각국이 서로에게 총을 쏘거나 폭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이란이 대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발전소와 다리로 와서 사실상 인간 방패를 형성해 미국의 공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합의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알게 된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이번 임시휴전에 참여하며 폭격 작전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트윗에서 알 수 있듯이 그중 하나는 텔아비브 외곽에서 요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12일 전쟁 때도 봤듯이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여전히 서로에게 몇 발씩 공격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휴전을 깨는 일이 아니길 바라며 오히려 명령 체계를 통한 메시지 전달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지도자들, 다시 말하지만 이란을 대표해서 누가 정확히 협상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 있는 건 이란 지도자들이 휴전에 동의했지만 이란 군대가 워낙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맞는 표현 같네요. 그들은 그냥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계속되는 암살 때문에 지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휴전에 동의하더라도 미사일에 접근할 수 있는 하위 계급의 사람들이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멈추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관련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의 빠른 뉴스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바논 뉴스 채널들은 이번 발표가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일이라고 보도하며 레바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철수할지 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남부 이란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휴전에 동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언론과 미국 언론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의 휴전에도 동의하지 말라고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부통령 제이디 벤스,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쿠슈너 이 세 사람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성명에서 언급했던 10개 항목의 제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목의 제안을 보낸 후 이란이 미국에 보낸 10개 항목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15개에서 10개로 줄었으니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란은 다시 공격받지 않을 보장을 원합니다.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휴전이 아닌 전쟁의 영구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미 사실상 한 발 물러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종료를 원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레바논에서도 휴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보를 얻게 된다면 댓글란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이란에 대한 모든 미국 제재 해제. 다섯 번째, 이란 동맹국들에 대한 모든 지역 분쟁 종료. 이건 헤즈볼라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아무도 후티를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여섯째로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합니다. 일곱 번째, 이란은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걸 얻지 못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제안을 넣은 건 본질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다른 양보를 얻으려는 겁니다. 제가 이란이 이걸 얻지 못할 거라 말하는 건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말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보다 지정학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이란이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부과한다면 이게 어디서 멈추겠냐는 거죠. 영국도 자기 해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인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이란의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를 지불한다면 이 나라의 시민들,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사업가들은 자기 정부도 자기 해협을 지나는 다른 선박들에게 똑같은 요금을 부과하길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를 20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나라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해의 자유가 있어서 나라들이 국제 해역을 지날 때 해적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들이 사실상 보호 명목으로 마피아식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걸 얻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른 양보를 위해 넣은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휴전 제안서의 해당 항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란은 이 요금을 이란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란이 호르무즈 요금을 배상금이 아니라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가지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협상하기에 좋은 실질적인 기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언론은 이 10가지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일은 모든 기사에서 늘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전쟁들을 공부해보면 양측 모두 평화협정을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졌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더 나은 나라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휴전은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협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쟁이들 쟁점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제한을 원하지만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의 사거리나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수에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농축 문제입니다. 이란은 농축 능력을 전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축 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농축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단호합니다.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또 다른 큰 사건은 이라크에서 이란 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미국 언론인이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침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녀는 휴전 합의가 실제로 발표되기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도 휴전 협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을 겁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사, 안녕하세요.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한 미국 관리가 폭스 뉴스에 미국 언론인 셸리 키틀슨이 일주일 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납치됐다가 석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후에서 그녀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즉 이란계 이라크 내 단체로부터 말이죠. 이 소식은 5시간 남은 시한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화면에서 셜리 키텔슨 기자가 보이시죠? 그녀는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의해 납치되어 약 일주일 동안 억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셜리 키텔슨 기자는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언론인입니다. 특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공정하게 보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마무리하던 중에 실제로 이란 외무장관의 성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사람이 아마 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가 관여했는지는 모르겠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이란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민간 지도자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대표하여 저의 친애하는 형제 파키스탄 총리와 무니르 원수께서 이 지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샤리프 총리의 트윗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고 미국이 15개항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요청한 것과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10개항 제안의 일반적 틀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관하여 저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대표하여 만약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강력한 군대도 방어작전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주 동안 기술적 제한을 감안하여 이란군과의 협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제한은 그들이 설치한 해상기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전부 찾고 제거하긴 어려울 거란 의미겠죠? 그래서 아마도 선박들에게 연락해서 이 특정 경로로 지나가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경로라는 거죠. 그게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 전에는 매일 100척이 넘는 선박, 이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니까요.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는 총 100척만이 통과했습니다. 하루에 대략 3척 정도죠. 그 말은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싣고 나가기를 기다리는 선박들이 많이 밀려있다는 뜻입니다. 즉, 항로가 평소보다 훨씬 더 혼잡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란 측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항로가 평소보다 더 좁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선박들은 안전구역만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사실상 석유 부족에 매우 가까워진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몇몇 국가는 석유가 거의 고갈될 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오직 시간이 지나봐야 헤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종류의 선박 통행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휴전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에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뭔지 아세요? 오늘 공개된 저희의 팟캐스트 여러 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